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이슈 분석 사건은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4월 21일에 노래방에 갔던 손님이 실종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인데요. 선생님 사건 접하셨죠? 아마도 이 노래방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데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 주점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할 게 맞을 것 같아요. 유흥주점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방이라고 하면은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약간씩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는 노래 주점이라고 보는 게 맞고 술도 같이 파는. 살해 동기, 범죄자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전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달 4월 26일이죠. 외출했던 아들이 5일 동안 연락이 없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5일 전인 21일 피해자는 동네 후배를 만나 인천 중구 신포동 어느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간판은 노래방이었지만 이곳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였습니다. 당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이 주점은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 중이었습니다. 저녁 8시경 후배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간 피해자, 이후 밤 10시 30분경 후배는 먼저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더 놀다 가겠다라고 말한 뒤에 노래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갔던 남성이 실종되자 경찰은 업주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래방 업주인 허 씨는 피해자가 새벽 2시경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의 마지막 위치는 노래방을 끝으로 꺼져 있었고 피해자는 그날 이후 전혀 생활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허 씨를 추궁했지만 당일 술값 문제로 다투긴 했지만 싸움 이후 밖으로 나갔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인근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노래방의 출입구는 총 3군데, 하지만 어느 출입구에서도 피해자가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전담 수사반을 꾸린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건물 정화조를 살펴보는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당시 피해 남성, 사라진 분이 40대 남성이었는데 이 지인이 먼저 나섰다라는 거는 지인 나중에 시간 확인이 됐고 이후 피해자가 다퉜다라는 것은 이제 그쪽 주장, 업주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노래 주점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아마 접대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허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술값 자체가 변동폭이 큽니다. 우리가 보통 가격표에 있는 그런 일반 술집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서비스 봉사라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그렇죠. 네. 네. 시비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조폭들이 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깨들 동원해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류의 술집 같아요. 그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집합금지 아마 제한 2단계 제한이니까 네.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불법 영업. 몰래 사실 이렇게 했던 그런 형태가 두 가지가 위험한 조건이 두 가지, 범죄 위험 조건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간. 그리고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갔는데 1명이 있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취약하잖아요. 네. 2명이 있었으면 방어라도 하는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혼자인 술 먹여놓고 술값 덤태기 씌우는 거야 흔한 방법들인데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어쨌든 안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거기 있다는 거죠. 네. 거기 있다는 게 그럼 그 시간 동안 있다는 건 죽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감금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이후에 경찰은 이건 죽었구나. 그럼 시신을 어떻게 찾을까? 거기부터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정화조를 찾아본 것 역시 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없다. 이 안에 뭔가 숨겼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따라서 건물이 아마 20년 전, 30년 전에 정화조가 의무화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정화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분뇨가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거든요. 네. 예전에 지어질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화조부터 팠습니다. 그래서 CSI 애들이라든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똥물 뒤집어 쓰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근데 이것이 아마 정화조를 끊어갖고 다른 데로 연결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 빈 정화조가 있는 거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선 건물 연한 언제 지어졌는지 정화조 유무 그럼 정화조밖에 없다. 왜냐하면 벽에 시체를 시멘트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은 왜냐면 그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네. 벽지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시멘트 양생 상태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공간은 정화조 공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조를 두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찰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살해당한 후 시신이 유기됐다라고 봤습니다. 노래방 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 있는 건물의 정화조를 뒤지며 시신을 찾았지만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근 CCTV에서 노래방 업주 허 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실종 다음 날 허 씨는 인근 마트에서 청테이프와 락스 등을 구입해 노래방에 돌아갔고 3일 뒤인 24일 비닐봉지에 담긴 무언가를 차량으로 서너 차례 옮겼던 겁니다. CCTV를 통해 당시 허 씨가 차량을 몰고 어디에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허 씨의 차량은 노래방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는 연수구의 인천 신항 일대로 향했습니다. 혈흔과 수상한 정황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인천 신항 일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 씨가 살인과 유기 장소를 자백했습니다. 부평구 철마산 중턱 숲을 속에서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유기했던 겁니다. 허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술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더 내라고 했는데 2만 원만 내서 실랑이를 벌였다.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 허 씨는 술값으로 8만 원을 더 받으려다가 살인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후배는 선불 30만 원을 내고 술을 마셨는데 이 후배가 집에 가고 피해자 혼자 더 놀다가 술값 1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물론 이 업주 범인 허 씨의 주장이고요.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피해자가 허 씨를 신고하려고 했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허 씨가 영업금지 상황에서 112에 신고해 화가 내서 때렸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피해자가 시신을 1차 부검에서 턱뼈골절, 출혈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앞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라는 것하고 이제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술 마신 장소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에서 시비를 해서 이렇게 한 이런 상황으로는 안 왜냐면 방에 또 혈흔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술값 시비가 어디서 벌어졌느냐? 네. 그러니까 이 허민호의 주장대로 술값 시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런 주점 같은 경우는 그 카운트에서 술값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보다는 네. 방 안에서 술값을 얘기를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있다가 돼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부딪혔다. 근데 턱뼈골절하고 출혈 등 부분은 턱뼈가 나가다가 그러면 이제 이 안면 쪽이겠죠. 네. 그쪽과 관련된 이 숨 쉬는 들숨 날숨과 관련된 공기 기포가 연결된 혈흔인지, 그러니까 타액과 연결된 아니면 이 그런 것과 관련된 혈흔인지 아니면은 다른 동맥혈이나 정맥혈 같은. 그럼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혈흔은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혈흔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훼손 과정에서 벌어진 혈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훼손을 거기서 했다기보다는 화장실에서 했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발성. 그러니까 충돌해 갖고 때려 갖고 거기 때려 죽인 후에 그 시신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연결성. 그래서 혈흔 패턴이 중요한 거고 네.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정확히 혈흔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방에서 네네. 말하자면 술을 마시는 그 방에서의 혈흔의 종류 그리고 방향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여기서 폭행에 의해서 죽게 됐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다툼을 하다가 이제 우발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을 하고 때렸다. 보통 그런 경우에 죽는 경우가 이제 흔하진 않지만 뭐 그러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쨌든 이게 시신이 훼손됐기 때문에 여러 부위로 밝혀질 수는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이 커미노의 혈흔도 나왔다. 네. 그러면 싸운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싸우다가 죽였다고 하면 살인보다는 폭행치사 네. 형태가 되는 거죠. 치사하고 시신 그렇죠. 시신 훼손 분리가 유기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예. 되는. 네. 그럼 형량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노리고 죽였다. 강도살이. 이건 사형입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술값 시비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때려갖고 죽였다. 이건 폭행치사예요. 네. 그럼 형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흔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네. 글쎄요. 이거는 제가 그 현장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네. 아마 그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112 신고와 연결됐을 때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거기가 아니라 네. 뭘로 했느냐? 그럼 뭐 피해자의 휴대폰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전화 안 쓰니까. 네. 그럼 거기 앉아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공격했느냐? 그 상황인 거죠. 그 재구성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했다고 하면 이거는 폭행치사가 아닌 거죠. 이거는 죽일 생각을 가지고 했을 수 있다는 쪽으로 더 바꿀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서로 치고받다가 죽인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허 씨는 술값 신랑이 때문에 피해자를 때려서 살해한 후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가져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인근 마트에서 14리터짜리 락스 한 통과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청테이프 등을 구입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훼손한 시신을 나눠 담은 허 씨는 차량에 시신을 싣고는 약 4일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4일에 걸쳐 시신을 철마산 중턱에 유기했고 피해자의 소품은 송도 국제도시 인근에 버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경찰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허 씨가 술값으로 싸울 당시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술값을 못 냈다라고 신고를 했고 신고 도중 허 씨가 피해자에게 욕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위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고 이후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이걸 신고 취소라고 판단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긴급하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후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게 신고 통화가 연결이 됐네요. 그 직전 상황이었던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전화는 걸렸던 것으로 봤고 근데 통화 내용이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왜 전화를 했느냐? 뭐 말하자면은 여기 지금 손님 받고 있어요. 와주세요. 그러면 허민이가 화를 냈겠죠. 빨리 전화 뺏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허민우가 피해자한테 욕하는 소리 들렸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돌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통화상으로는 들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글쎄요 이게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하자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건 말은 아니잖아요. 네. 알아서 하겠어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결 의미가 아닌데 네. 왜 취소라고 판단했냐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이건 실수죠. 그리고 그 실수가 결국은 치명적인 실수가 된 거죠. 네. 그때 분명히 맞아갖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맞아갖고 쓰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출동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때 만약에 콜백을 했다고 하면 네네네. 콜백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 전화가 오면은 112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럼 허민우도 겁을 먹을 수 있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왔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허민우 입장에서는 이게 종결됐구나 생각해서
더 공격해서 죽였고 훼손했을 수 있는 거죠. 이 허 씨는 기자들 앞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자백한 이유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이라고 했고 피해자를 유기한 곳에 가서 3-4번 정도 뭐 술을 따라놓고 오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 공개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싸우지 않겠다, 욱하지 않겠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떤 주장이 전제가 깔려 있는 말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슨 의미일까?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게 이미 죽여놓고 훼손해놓고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의 그 시점은 네. 그 당시에 멈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싸우지 않았으면, 욕하지 않았으면, 뭐 욱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후회를 계속 하는 거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지금 정과도 화해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정과가 없고 이게 조폭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이 죄책감이 있고 것이다. 그랬다고. 네. 그리고 이 말은 현재형, 그러니까 그때의 정지된 현재형인데 네. 이 전력 때문에 이 연결이 애매한 거예요. 네, 전력 말씀을 나온 김에 이 허 씨가 1987년경부터 인천 신포동과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 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한 폭력 조직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허 씨는 2019년에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고요. 보호 관찰 기간 중이었는데 이 기간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관리를 이제 못해서 올해는 전화로 8차례 통신 지도를 보호 관찰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관리 문제가 먼저 좀 선지돼서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조폭이란 말이에요. 네. 조폭을 전화로 관리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전화해서 사고 안 쳤지 그럼 이건가요? 사고 안 쳤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 같은 경우는 네. 충분히 통신으로도 그리고 대면 1회, 통신 3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폭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근데 보호관찰관들이 조폭 관리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별도로 경찰서 강력 파트들이 우범자 관리 카드를 통해서 하는데 그건 또 네.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러니까 좀 더 근거를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폭이라고 해서 굳이 하지 말고 하든가.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주폭 관리 안 했냐 그러잖아요. 네. 좀 안타깝죠. 이게 사실 그 조폭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 했냐라고 했을 때 뭐 가서 유기한 데 가서 내가 술도 따라줬다. 안 싸우겠다. 이게 형량을 미리 계산한 어디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정도라고 하면은 폭력 조직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얘네들 형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라. 너 진술할 때 이런 거 충분히 해라. 의도된 행동일 수 있죠. 네. 5월 17일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허민우 34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공개했습니다. 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라면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다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인천 누나 뭐 그 사건 관련돼서는 아직 뭐 그건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거는 차이는 뭘까요? 이런 차이는 아마 네. 잔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네. 훼손했기 때문에 훼손했을 경우는 분명한 것은 이 잔혹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 물론 그 성모더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잔혹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최소한 훼손은 하지 않았고 유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관련된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공개가 되면 가족들이 그렇죠. 또 피해를 예, 받을 수 그랬기 있군요.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허민호 같은 경우는 다르죠. 어는 뭐 가족 관계도 아니고 네. 잔인하게 또 훼손도 했고 네.
또 상당히 그 범죄 전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서 재범을 방지한다는 효과 때문에 공개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허민우는 살인사건 아직 뭐 조사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판 넘겨졌을 때 본인이 이제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진짜 따져봐야죠. 뭐 그거 다 가만히 돼서 정당한 죄값 받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